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 파이 기준으로 오늘 토탈 어카운트, 토탈 파이오니어 수 모두 940만을 돌파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속도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량을 보자면요, 락업 물량 포함해서 지갑당 약 370파이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정보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비트디글이라는 사이트에서 파이에 대해서 언급을 할기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특성이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파이에 대해서 좀 냉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에서 파이의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다가온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일찍 이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말길 바란다. 아직은 해결을 해야 될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이가 여러 번 실행을 지연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 그리고 900만 명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통과자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1000만 명 마이그레이션을 달성을 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어팀에서는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 갭이 너무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 활성화된 후에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포용성과 더 강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KYC 유예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신원을 인증하고 마이그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5년 1월 또는 2월에 출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 주 만에 50만 건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100만 건의 추가 마이그레이션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사용자들이 KYC 절차를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마치는 데 달려 있는데, 일부 논의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파이코인 메인넷 출시 이후에 네이티브 토큰인 이 파이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될 시기와 가능성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솔직히 분석을 하자면 위의 사항들을 지켜봐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파이코인이 여전히 폐쇄형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확히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메인넷이 활성화된 직후에는 파이코인이 바이낸스라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코인이 주요 중앙화 거래소 여기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크라켄이나 바이빗과 같은 플랫폼은 아무 토큰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각 토큰이 신뢰성, 정당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경우를 보면 프로젝트는 상세한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사양, 최소 기능 제품, 개발팀 자격, 사용자 채택률, 로드맵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시장 수요, 토큰 유동성, 커뮤니티 참여도 등의 요소도 평가를 한 뒤에 상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이 된 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탈중앙화 플랫폼 덱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덱스 같은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토큰 상장 기준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된 후에 덱스에서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현실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대중에게 오픈 네트워크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언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또는 다른 메이저 거래소에 출시가 될까를 묻기보다는 공식 메인넷 출시에 대해서 차분히 기다리고 그 이후의 전개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분석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비트디글이라는 이 사이트는 파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가 보였고요. 커뮤니티에게도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달라, 최대한 좀 마음을 놓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내용들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 6위에 올라와 있는 비트겟 거래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겟 거래소에서도 파이 커뮤니티를 조금씩 유입시키려는 지금 홍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겟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파이코인을 구입하는 방법, 이렇게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이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파일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OKX 거래소도 그렇지만 이번 비트겟 거래소에서도 이 신규 유입자를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파이에 쏠리고 있는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팩트이기 때문에 파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 이 현물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겟 거래소로 가서 파이코인 매수를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는 거래소에서 이런 홍보도 시작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그래픽 아티스트이면서 중국의 모더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디안게 포스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안지라고도 발음할 수도 있고 다이안지라도 발음할 수도 있고 디앙해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월 첫 번째 금요일은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이며 오픈 네트워크 날짜는 그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2000일 이상 채굴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포스팅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장 끝을 보면요,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을 즐기세요 라는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왔던 이 중국 모더 디안게는 일단 코어 팀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매우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미리 다가올 이벤트 등을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일반 유저들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픈 네트워크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이벤트에 비해서는 워낙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정보에 관해서도 디안게에게 미리 전파가 되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디안게가 조금씩 이런 포스팅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그럴 확률이 있겠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정보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말에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진행 속도를 보았을 때는 1000만 개에 도달하는 시점이 2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측이 된다. 또 이미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 1000만 도달 시점을 1월이나 2월쯤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에 도달하기도 하고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이 좀 완성이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오픈 네트워크 전에 사전 공지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2월 초는 무리가 있고요. 2월 중순부터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3월 말까지 기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계산 방식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안게는 2월 첫 번째 금요일, 즉 2월 7일 이후에 오픈 네트워크 날짜가 나와야 된다라고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말과 일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안게 포스팅에 관련해서 몇몇 커뮤니티 개발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워크포스풀 개발자의 포스팅을 보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제 날짜를 발표하건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코어팀은 작년 12월에 2025년 1분기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커뮤니티 개발자 렉스는 코어팀이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더들도 확실히 모릅니다 라고 해서 디안게 중국 모더라고 해서 무엇을 특별히 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라는 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매년 2월 첫 번째 금요일은 모더레이터 날이 맞습니다. 매년 이날을 기념을 해왔고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파이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기여를 해주고 있는 모더레이터 분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모더레이터의 이 매니징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 역할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1대1로 대응을 해주기도 상당히 힘이 들죠. 하지만 일당백으로 항상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더의 자리는 상당히 필요하고 힘든 자리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파이앱을 통해서 각국의 모더들의 아이디나 사진들이 공유가 되면서 기념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 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레퍼럴 팀에 아직도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아직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를 이 파이 생태계로 이끌어주신 분, 온라인에서 파이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2023년까지 파이 채굴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계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에 실망을 해서 삭제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유로 삭제가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레퍼럴 팀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분들 대다수가 채굴을 중지했거나 계정을 삭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 채굴자 분들의 대다수는 최근의 가입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
파이 초반에 가입한 분들의 문제점이 당시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었고요. 파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유입된 분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실명이 아니고 다른 가명으로 가입을 하셔서 1년 정도, 2년 정도 채굴을 해보다가 다시 계정을 탈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초반에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파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파이 프로모션을 하고 어닝팀을 상대적으로 많이 모으신 분들은요, 파이 앱 상단의 수치가 정말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정말 이런 삭제 비중이 많을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마이그레이션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멤버일수록 이탈률이 크고 계정 삭제율도 또 높기 때문에 우리가 레퍼럴 고래들의 마이그레이션 보상량을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수치보다 더 적게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매우 유명한 반암호화폐 인수였다가 이제는 신암호화폐로 돌아선 인물이 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의 2%에서 5% 정도 비중으로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70만 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70만 달러면 하나로 계산했을 때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펀드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일정 비중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2%에서 5% 수준으로 담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 배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비트코인 가격을 가장 높게 전망을 해왔던 자산운용사 대표를 한번 찾아보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공급 수요 역학을 따져보면은 비트코인은 2030년까지 10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의 주장을 보면은 물론 캐시우드의 주장과 약간의 갭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악명 높은 온라인 암시장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트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부여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죠. 이 로스 울브리트라는 인물은 실크로드를 운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웹상에서 벌어진 여러 범죄에 직접 개입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면이 있다라는 이슈가 이전부터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암호화폐계에서는 매우 큰 호재로 불리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을 해서 만약 자신이 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임기 첫날에 이 로스를 사면해서 집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첫날은 아니지만 두 번째 날에 지켰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매우 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만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암호화폐 관련 다른 공약들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장려하겠다,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등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를 보면요, 현재까지 현물 ETF 승인이 된 암호화폐는 단 2개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현물 승인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EC에 ETF 신청이 들어간 리스트를 보면요, 총 33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 게르겐슬러가 공식적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ETF 신청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알트코인으로는 XRP나 솔라나 정도가 현물 ETF 신청이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막상 이 신청서를 보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ETF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밈코인인 도지코인이나 봉크도 ETF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행된 트럼프 밈코인이죠, 오피셜 트럼프도 ETF 신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금이 지배하고 은이 괜찮지만 팔라디움, 옥수수, 밀, 커피, 코코아, 살아있는 소 같은 주변적인 것들이 상품 범주처럼 보일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여기서도 흡사한 일들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런 분석글을 실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ETF가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도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가총액 볼륨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유의미한 가치평가를 받는다면 바로 ETF 신청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크도 ETF가 들어가는 세상에 미래 파이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